오늘 저는 회기역에 나왔는데요. 네, 이곳에 온 이유는 경희대에서 가장 오래된 초밥집이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과연 오래된 집은 얼마나 맛있을지 회사랑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이곳 해나루스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경희대에서 가장 오래된 초밥집이라고 합니다. 과연 맛도 경력만큼 깊을지. 우선 밑반찬으로는 락교, 단무지,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국도 나왔는데요. 평범하네요. 이건 제가 주문한 메뉴는 레이디 초밥, 오늘의 초밥, 스페셜 초밥입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주문하면 우동이 먼저 나오는데요. 식사 후에 나오는 다른 곳에 비해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동의 맛은 그냥 우동 맛? 솔직히 우동을 많이 먹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평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밥을 먹을 때 장국보단 이 우동의 육수가 더 끌리더라고요. 국물은 가다랑어포 육수인 것 같은데 입안을 헹궈주는 게 장국보다 좋았습니다. 주문한 초밥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초밥 같은 경우는 12피스에 16,000원.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가격적으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구성 자체를 봤을 때에는 나름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회가 두툼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횟감인 줄무늬 전갱이 초밥이 있었습니다. 동네 학교 앞 초밥집에서 줄무늬 전갱이를 쓰는 곳은 본 적이 없는데 첫인상은 너무 좋습니다. 네, 우선 광어 초밥 먼저 맛보겠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회는 적당히 두툼하고 숙성 정도는 중간 정도이며 안 좋은 냄새 없이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밥, 여기 밥은 밥알이 겨우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자마자 부셔지는 것도 아니고요. 입안에 넣었을 때 회는 적당히 씹히면서 밥은 싹 풀어지는 게 밥알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 만든 이곳의 초밥을 먹고 웃음 짓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초밥으로서 최고다가 아닌 대학가에서 나름 괜찮은 초밥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미초밥입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꽤나 큰 횟감을 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점성어를 안 쓰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까 광어 같은 경우는 활어에 가까웠거든요. 도미는 완전한 숙성입니다. 초밥의 회가 조금 더 두툼했는데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밥하고 회가 동시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최우영 식당 같은 경우는 도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서 별로였는데 여긴 깔끔합니다. 다음은 광어 지느러미 초밥입니다. 이건 조금 아쉬웠어요. 이전의 초밥들은 밥과 회가 나름 잘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광어 지느러미살을 굉장히 두툼한 걸 써서 씹는 맛은 좋았지만 마지막까지도 회만 씹는 느낌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초밥이 맛있어서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다음은 참치 속살 초밥입니다. 참치 속살 초밥의 회는 꽤나 두툼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워서 먹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참치 특유의 냄새가 적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 가벼운 참치 초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 냄새가 진한 게 좋지만 참치가 어려운 분들이 드시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2만원에 13피스 스페셜 초밥의 구성인 참치 대뱃살 초밥입니다. 참치 대뱃살 같은 경우는 참치 속살처럼 참치 냄새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해동 정도도 깔끔했고요. 그냥 이 대뱃살이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초밥이었습니다. 동네나 학교 앞 초밥집에선 특히 고급 횟감을 먹을 때 굉장히 실망하는 편인데요. 여긴 재료 본연의 맛이 기본을 지킨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초밥 중에 제일 궁금한 친구인데요. 바로 줄무늬 전갱이 뱃살 초밥입니다. 뱃살은 얇게 채 썰어서 밥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아마 뱃살 중에서도 비교적 단단한 끝쪽 부위를 썰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줄무늬 전갱이 같은 경우는
등살만 먹어도 기름지고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인지 엄청 고소하고 강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참치 대뱃살보다는 가볍고 채를 썬 활 오징어처럼 꽤나 씹는 맛도 있고 상당히 색다른 초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살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입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동네나 대학가 초밥집에서 먹기 힘든 초밥이니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육회 초밥입니다. 보통은 초밥 뷔페에서 많이 보는 비주얼인데요. 한번 맛을 볼까요? 우선 간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공복에 짜장면을 먹는 듯한 강렬함을 받았으며 1등급 한우를 써서인지 광장시장에서 먹는 육회처럼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맛도 꽤나 느껴지는 게 마치 진주식 육회를 먹는 듯 했습니다. 우선 초밥으로서 매력적이다 라기보다는 새콤달콤한 밥과 맛있는 양념의 육회가 만난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밥스러움은 없었지만 꽤나 매력적인 하나의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로 연어 머리구이가 나왔습니다. 기본으로 나온다 하는데 많이 주문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서비스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연어 머리는 담백하고 간이 세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연어 하면 기름지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저 부드럽고 살짝은 고소하고 담백한 생선살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장새우 초밥입니다. 이 초밥은 양념 맛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은 너무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알싸한 향이 있는 게 생강이 들어간 것 같았고요. 새우의 녹진한 식감도 느껴지는 게 나름 맛있었습니다. 양념부터 손질까지 직접 만든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간장새우였습니다. 이곳의 초밥은 어느 한 개가 엄청나게 맛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 근처에서 나름 값어치 않은 초밥을 먹고 싶다, 실패 없이 초밥을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피스에 14,000원인 레이디 초밥을 맛볼 건데요. 레이디 초밥은 연어와 구운 초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연어 초밥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초밥 위의 소스는 마요네즈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상큼함보다는 묵직한 고소함을 연어에 더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한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연어에 묵직한 마요네즈의 고소함, 이건 개인적으로 제 입에는 안 맞았습니다. 약간 초밥계의 까르보나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초밥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희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해나루 초밥에서 맛있게 초밥을 먹어봤습니다. 물론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네, 소리가 안 나왔죠. 그래도 일단 제가 나레이션으로 전달하는 거랑 제가 먹은 이 표정만으로 여기 초밥이 어땠는지 한번 즐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곳을 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격대 초밥집에서 줄무늬 전갱이 회랑 초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점성어라는 생선을 안 쓴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밥도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연어가 너무 느끼했어요. 하드코어 연어 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느끼한 걸 잘 못 먹는 저한테는 살짝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정말 많이 피니시 드세요. 소리 하지 마, 진짜.